2021년 대구광역시 시정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이끌어 주실 강사님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80억 공무원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시기도 하고요. 전 정부 고창군 신림면쟁을 역임하신 김가성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죠? 180억 공무원. 네. 자, 제가 그 신문 뉴스 기사 보도 나간 자료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요. 평범한 공무원, 그가 대형 사고를 친 비결이 뭘까? 이걸 대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신 원동력,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다시 생각하고 네. 거꾸로 생각해보고 네.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해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와주는 동료들이 없으면 또 네. 힘든 부분일 텐데 네. 처음에는 조금 미운 오리새끼였던 시절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할 때 좀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 설명도 하고 그래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끊임없는 그 설득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하는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은 답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그 주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특강을 들으실 텐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180억 공무원의 그 컨텐츠를 이끌어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축제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홍보 마케팅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박수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이 김가입니다. 그래서 김가가성, 김가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달성배 씨. 저는 군대 생활을 성서 공공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많은 인연을 갖고 있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대구에 오면은 항상 가슴이 설레입니다. 대구는 외가입니다. 달성배 씨 선비 집안에서 16세 때 아버지께 시집 오셔가지고 10남매를 잘 바르게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의 교육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어머니께서는 말을 옮기지 말아라.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옮기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가인은 멀리하고 자는 가까이 해라.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또 사람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해라. 공부는 강을 거스르는 배와 같다.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해야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또 전략을 해라.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아껴라.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적극 행정을 하게 된 계기, 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식을 잘되게 하는 인사, 그 다음에 주민을 왕으로 모시는 황금방석 등 주민을 왕보다 높은 글자, 박정희 대통령의 스토리텔링 컨설팅 사례, 지명과 연계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 사례, 공특산품 마케팅 이야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의 계기는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1991년도에 주민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등록증에 유서를 써놓고 돌로 옮겨놓고 그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보니까 농사를 잘 했는데 농작물 가격이 하락해서 비관해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공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후로 이제 나무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에 임홍주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효자 소리 듣는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직장의 상사님처럼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존경하면은 남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걸 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제 인사는 애기가 어릴 때부터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20살 정도 됐을 경우에 그 애기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자식이 인사를 잘하는 가정이 잘 살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만사는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에 사랑받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꼴을 못 보고 좀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니는데, 세 번째 며느리는 외국에서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따뜻한 밥, 그 다음에 젓갈을 좋아해가지고 따뜻한 밥은 항상 밥통에 넣어놓고 젓갈은 한 5만원치만 사면 1년 내에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자상하게 시어머님한테 자상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좋아하고, 특히 제사상을 한번 차렸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보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똑같이 차리는 걸 보고, 우리 며느리는 아주 똑똑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핸드폰을 찍어놓고 그걸 그대로 제상을 놓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가 사랑받는 며느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친절한 돈이다. 이것은 우리 동네에 박장기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중학교 졸업하고 공부도 아주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채소를 사면은 가게는 비워놓고 끝까지 달동네까지 올라가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친절히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아파트 1600세대 아파트 마트에 독점으로 하고 직원도 6명이나 두는 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히 돈으로 베는 것을 봤습니다. 한문으로 친절은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라. 나무처럼 똑바로 서라. 그 다음에 눈으로 봐라. 어질게 봐라. 그 다음에 구부려서 절레해라. 이게 친절을 한문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이 오시면은 앉아서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이 서 계시면은 자기도 쓰고, 또 주민이 먼저 앉게 해가지고 하고 자기도 나중에 앉는 이런 습관을 기렸습니다. 백화점에서 가면은 굉장히 절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절값을 따지니까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값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어디 갔다 오면은 오줌을 절절 싸면서 반갑게 하고, 한 마리는 번둥만둥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개가 좀 커가지고 한 마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보내는 개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다른 집으로 보내는 그런 결정을 저 어릴 때 저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주민자를 보면은 주자 보면은 주 왕자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이 왕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화장 잘하는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친절이 우선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친절한 사람은 귀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나듀에서 연수국의 임금 역을 하는 성우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듀 연수국이기 때문에 복장은 임금 복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우가 임금 복장을 하고 녹음을 하면은 녹음이 훨씬 잘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인들 방석에 10,000원짜리 황금 방석을 갖다 사도 놓고 임금을 모시는 것처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이 임금을 모시는 것까지 해가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임금님을 모시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임금님을, 주민들을 반갑게 모시게 됐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맥도날드, 코카콜라 같은 것들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맛, 똑같은 품질,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인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삼성이 탄생한 대구에서도 고품질 친절, 균등하게 친절을 베풀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도 때로는 연기자입니다. 주민을 모시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환하게 웃는 거, 때로는 아예 어서 오십시오, 큰 소리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 공무원도 일종의 연기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기가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도 관객이 좋아하는 것을 연기하고 연기 연습을 해서 각본에 의한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소장으로 근무할 때,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고창 군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한 500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9개 고객 만족 9개 전략, 9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민을 가족처럼 음식에서 이익을 남지 않게 철저한 위생관리, 손님을 모셔오기, 또 홍보행사, 가까운 손님 모셔오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감동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손님들 보는 앞에서 손바닥에 방바닥에 손을 넣어가지고 방바닥이 따뜻한가 보고, 사실 방바닥이 전체 원돌이 아니고 전체색으로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목이 않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가족 단위 왔을 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손 하나 넣어보는 것을 굉장히 감명 있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불 같은 것을 개할 때 각지게 딱 놓고 또 이렇게 각지게 놓으면은 그게 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물론 이제 청결하고 친절한 것은 기본이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그 행동을 함으로써 감동적이게 느끼게 함으로써 그 손님들로 하여금 또 생각 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들이 200여 명 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각장애들한테 오면서 시각장애들은 떠들고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각장애들은 담배도 안 피우고 떠들지도 않고 편견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시각장애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담배도 안 피우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면 병무 담당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자기 남편이라든가 큰아들, 차남, 이런 사람들이 장남이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차남이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와가지고, 가정생활이 어렵다 해서 제가 병역복을 봤더니, 병역 면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주 병무청을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눈물나게 썼더니 군인이 한 달 후에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법에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전역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보리밭 밑에 고창이 청보리밭 축제할 때 보리밭 밑에 방죽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흰오리 20마리 또 청둥오리 20마리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청둥오리를 넣을 때부터 날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청둥오리는 다 날아갔습니다. 사람도 나르는 연습을 하면은 뭔가를, 날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되게 연습을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창에 모양성이 있습니다. 그 모양성은 옛날에 모양부리현이라고, 보리모자, 변양자, 보리와 관련된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부리와 관련돼서 뭐를 하면 좋겠다는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에 제가 고창군청 산업경제과의 7급 공무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주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은 지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1년에 몇 번씩 돈을 내고 유료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선수들이 고기도 사 먹고 운동화도 사 신고 해서 힘을 내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 국민들이 한 번씩만 1년에 한두 번씩만 축구 경기를 유료로 가주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축구가 열리는데 제가 평생 동안 또 전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축구를 또 열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월드컵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주에서는 파라과이와 스페인 경기를 열렸는데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운동장이 진짜 양탄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뒹굴어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을 다 좋아하고 저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리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표에다가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보리피리, 보리밥, 보리개떡, 보리고개, 보리뻥튀기, 보리방앗간, 보리밭 사익길, 보리밭 노래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하나운의 보리피리란 그 시를 읽어보기도 하고 저 그림은 지금 소록도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하나운 시인이 그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의 품종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효능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보리의 순에 대한 방송에서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또 보리를 먹으면은 식용 보리를 했을 경우에 좀 고려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임신분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보리밭을 가지고 보리밭 축제를 해서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축제, 그다음에 파란 보리축제, 또 푸른 보리축제, 초록보리축제, 그래서 청보리축제 시인이라든가 국문학자를 좀 만나가지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창 청보리밭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서 고창에 이 학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진의종 총리 사모님께서 그 이약인데 이약 부인이 뛰노는 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 달간 보리밭 한 20만 평,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은 한 200평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이라든가 시각, 청각, 촉각, 뭐 향수, 추억, 스토리 이런 거를 가미시키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홍보비를 드리는 것보다도 좋은 컨셉은 언론이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의 블로그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밭 주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만 있고 3번, 4번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하고 스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가지고 유정규 박사 지금 현재 그 의성에서 지금 농업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설득을 부탁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동대 후배인데 진용호 사장님 후배인데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제 제가 7급이었으니까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님도 그 당시에 눈만 깜빡깜빡하고 과장님도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 다음에 읍면마다 축제 하나 생기겠다는 그런 비아냥, 그 다음에 또 껄껄한 보리인데 뭘 되겠냐는 말씀을 우리 천배 공무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준비만 하면 사람들이 안 오면 큰일 나는데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비서실장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10분만 군수님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만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서실장이 30분을 주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2년도 6월 달에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에 갔었는데 2003년도 7월 달에 결제가 끝났습니다. 1년간 걸린 셈이죠. 이거 이제 당시에 이제 2003년도 7월 25일자 신문입니다. 2002년도 시작됐는데 1년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축제하냐? 그러면 활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창군청에서 면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승진시킬 줄 알았는데 그냥 보냈었습니다. 좀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 가보니까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쉬는 날이고 오전 근무하는 때니까 근무하는 때고, 그 당시에는 대체 임무라든가 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오후까지 근무하면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축제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일요일 날도 개인이 나오게 만든다고 저한테 굉장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축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공공근로 그분들을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한 분이 매너리에 빠졌어요. 공공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 양을 그렇게 많이 잘 하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5분이 하는 양보다 저 혼자 하는 양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매너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맨홀이 밑에 가서 모래가 깔려 있어가지고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제 군수님께서 면장에게 김가성이 근무 잘하나 물어보니까 그 당시 면장님이 일에 미쳤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군수님이 이제 그 관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주겠냐, 좀 좋겠냐. 그래서 군인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을 20명을 정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우포늪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축제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요 뒤에 보는 그림은 그 당시에 다니면서 모았던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축제를 한다고 보니까 꿈속에서 이제 자다가 꿈을 꾸면은 보리밭 가운데 제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난감했고 정말 그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점을 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 점도 보게 됐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남들은 축제 같은 것을 안 해도 승진만 잘하더라. 집에서 하는 말이고, 또 공무원은 잘하나 못하나 봉급은 같은 거 아니야?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저한테 생각해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어느 선배는 일 잘한다고 승진 잘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 공무원 밭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는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그 굉장히 홍보도 되고 약간의 또 예산도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신림동에 자고 그 1월 1일 날 그 서상만 당시 장관님께서 관악산 등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시에 친구와 같이 서울대학교 앞에 그 관악산으로 올라오는 그 관광객들이 그 사이에서 그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관님께 이제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장관님께 이제 그 축제 현장에 좀 오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관님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관님이 그때 쌀 협상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관님 미안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 밑에 사진은 그 다음 해에 이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갔을 때 다시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다음 그 밑에 사진은 그 북한산 등산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만나가지고 그냥 헛된 건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경관농업 특구로 될 때 그때 설명을 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홍보 전단을 그 홍보 돈이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문 그 기자들, 방송 기자나 여행 작가들 이런 분들 이메일을 뭐 정치부 기자든 문화부 기자든 무슨 기자든 간에 이메일을 따가지고 보도 자료를 이렇게 제가 발송을 실 수 있도록 시켜가지고 그 신문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이정표 청보리밭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말했더니 도로공사에서 못하게 했지만 제가 그 바가지 차 타고 청보리밭이라는 스티커를 그냥 임의로 붙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축제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또 직원들도 분담해서 하고 축제 하루 정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범대랑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축제 전날 이제 내일 축제인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고창에 전체 그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준비했는데 우산이 모자라가지고 서울로 해서 이제 그 우산을 이렇게 그 고속버스편으로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니까 이제 밤이 되고 그래서 새벽에 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좀 진돗개만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비는 한 방울씩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막식 날 비는 이제 그쳤고 또 보리는 5천 그릇이 불태가 났었습니다. 또 수천 메타 교통이 마비가 되고 KBS 전국 생방송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하 전화가 빗발치고 기쁨의 눈물 태어나가지고 처음 기쁨의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비 온 후에 보리밭은 더 푸르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도 고장에 보물을 찾겠다고 저한테 의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장의 보물은 자기 고장 공무원들이 가장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칭찬도 많았고, 첫 텔레비전에서만 13번의 방송이 됐었고, 신문에 수십 회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제하며 비웃던 상사들도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더 협조를 해줬습니다. 축제 끝나고 6월 달에 바로 승진이 되고, 모험 공무원상 받고, 일본 출장, 중국 출장도 같이 가고, 또, 방송 출연 요청도 있었고,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가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2004년도 5월 가볼 만한 거 선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농업 특구도 되고, 부수 축제도 선정이 되고, 정부 사업도 많이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라는 그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생기고, 또 저축 통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청보리밭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시대에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말도 생겼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청보리밭이라는 어원이 생겼다고, 단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축제의 성과는 고창 이미지를 청보리밭 청색 이미지를 널리 알 수 있었고, 알릴 수 있었고, 또 식량으로 보는 보리는 평당 1,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데, 관광으로는 무한대라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그런 신조도 낳기도 했습니다. 축제 효과는 이제 3천만 원 예산으로 240억 그 성과를 올렸는데, 순수익이 180억이라고 그 졸업한 박사라는 관광 전문가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180억 순수익이 180억 올렸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창 청보리협조의 가장 큰 효과는 전국의 고창의 청정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보리 구입이 잇따랐습니다. 또 정부 예산도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J라든가 이런 데서는 고창 보리를 그 제품에다가 고창 보리를 표기해서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나는 보리나 고창 지역에서 나는 보리나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고창 보리를 넣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 블랙보리라는 음료수를 고창 보리를 만들고 보리 커피라는 또 그 제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많은 그 보도가 되고,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이거 가운데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이동필 장관, 의성에 계시는 그 이동필 장관이 오셔가지고 대통령께 창조 경제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하면 자랑, 글로 쓰면 설이라 해가지고 책을 썼더니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 김태호 당시 경남도지사께서는 천골을 사가지고 경남도 시군에 뿌렸습니다. 삼성의 사회공헌부에 나무일 상무님 오셔가지고, 이분이 경주분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강령의 말씀도 해줬습니다. 낭중치라는 책도 나왔었고, 포브스 코리아 소개되고, 또 이 임종수 씨는
임종수 작곡가는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청보리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대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생방송되는 장면입니다. 영화 촬영도 많이 됐습니다.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정부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 일정도 올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 요인은 청보리밭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새마을운동 성공은 마을운동에다가 새마을이라는 새자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지시하는 것을 제가 그 문구를 봤는데 엄청나게 먼저 수십 년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앞에다가 마을 앞에 새자를 붙여가지고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한 그런 사례가 그런 걸 배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보릿고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등짐이라든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지 않음으로써 그 국민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등짐을 많이 한다든가 머리에 무거운 것을 지면은 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지붕 개량을 할 때도 떨어지고 가지고 여러 가지 다치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도 넓히고 또 그 지붕 개량도 해가지고 저런 사고를 많이 방지를 하고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세를 구미라는 마을을 거북이의 꼴인데 그걸 국세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태해서 거북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얘기를 했더니 대경일보 남보수 기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신문이 났던 내용입니다. 큰 배나 고기 같은 것은 꼬리에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움직일 때 구미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제 고창에 이제 그 양학선 선수가 이제 고창에 올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귀농을 결심할 때 고창에는 동학 농민혁명 발생지하고 서학인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학 선수가 오면은 이제 그 금메달 딴다 했더니 진짜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애가 제가 저한테 메달 똑같은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방송에서 이제 그 생방송 도중에 금메달 딴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학산아 집에 오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양학선이가 현지에서 엄마 너구리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구리 라면 회사에서 완전히 광고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 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구리 라면 회사에서 5톤 차로 라면을 한 차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할머니들은 금메달 따면 라면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균형편에 보면은 선승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해놓고 싸움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승구전. 그래서 이제 고창 군청 마당에 고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목이 이제 살림이라는 그 잡지에 임경민 교수, 당시 서울대 교수님께서 고창 군청 앞에 멀구슬나무를 보는 순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 이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제가 두어가지고 천연기념물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 제자들이 그분한테 배웠는데 10년 후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천연기념물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먼저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것은 충분히 천연기념물 등록 가능한 거다 생각하고 제가 신청해가지고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503호 고창 군청 앞에 멀구슬나무. 2019년 1월 달에 연천군에서 근무하는 원대식이라는 팀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무렵에 평화 기원 연천군에 연 1000개를 날려라 했더니 가지고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나 봅니다. 연천군에 연 1000개를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달성군의 그 시력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달성군에 550개 마을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마을에 결명자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명자를 심기 때문에 가장 눈이 좋은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눈이 좋아가지고 결명자를 심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눈이 좋아진다. 그렇게 홍보를 만들고 그냥 우리 동네는 결명자도 심고 그냥 그 눈도 좋다.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고창군 신림면 그 방장산 마을에 있는데 이 마을에 노적병이 있습니다. 노적병을 문필봉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76가구가 사는데 박사급만 조사해보니까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문필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박사들이 많다 해가지고 박사떡, 합격떡 이렇게 하니까 진짜 구입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인충 씨라는 분이 모셔가지고 그 배가 산 300박스 못 팔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면 좋겠냐 해가지고 제가 한 박스 3만원짜리를 꿀배 31,000원, 보통 배 3만원 해가지고 31,000원에 차별화 시켜가지고 똑같은 것인데 31,000원에 다 팔았습니다. 똑같은 물건도 차별화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차별화 해가지고 파는 것이 판매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창의 도덕현이라는 농민이 포동산을 잘 짓는데 포도를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한 그루가 1200송이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훨씬 더 많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숫자 와가지고 숫자 마케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1200송이 포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고 보도자를 냈더니 그놈 보러 오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번엔 1800송이, 2000송이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스타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스타팜 지정도 되고 또 마케팅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메인 페이지에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급기야 숫자 마케팅 결과가 이렇게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게 돼가지고 요즘은 그 친구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는 이런 그림을 붙여야 됩니다. 그 음식점에는 그 입에서 이렇게 침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붙임으로써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잘 팔리게 됩니다. 이런 그림.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는데 우리 동창회 우리 친구가 양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양복을 벗고 다른 그 개량의 한복이라든가 저런 신발을 신고 가게 만들어 가지고 쌀을 제가 팔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고창의 복분자가 동의보감에 요강에 엎어진다는 말은 다 알죠? 그 말은 여기는 이제 고창에 이제 병바위라고 신선이 술을 발로 술상을 찼는데 병이 거꾸로 바뀌었다는 병바위 있는데 이 병바위를 중심으로 한 1km 이내에 복분자 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 효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복분자가
이 성기마을이가 있습니다. 진짜 성기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진짜 복분자를 많이 심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복분자 먹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잘 산다는 용기마을이 있습니다. 복분자 제가 영화 상표 등록도 시키고 복분자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복분자 냉면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동아일보에 제가 냉면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앵물이라고 진도에 가면 앵물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앵무새 앵자, 앵무새 무자인데 앵무새 앵자를 보면은 돈이 두 개 들고 여자가 돈다발 이고 노래를 한다. 그 다음에 올림픽이나 전쟁할 때 또 노래를 한다. 노래체처럼 이렇게 앵물인데 이 마을은 누구네 마을이냐면 송가인의 마을의 앵물입니다. 이제 청성군에 고추가 유명하고 영양군도 고추가 유명한데 그 두 개 군이 굉장히 고추도 많지만 인구도 적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청성군의 사과가 아마 제가 생각을 해서는 미국 애플과 청성군 애플이 아마 똑같지 않냐. 저는 전번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청송 사과 한 박스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과 한 박스 보냄으로써 굉장히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령 공통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고창군 고인돌, 경북 고령군의 고분군, 경남 고성군의 공룡발자국, 이게 다 우연일치인지 하여튼 고자 따라가는 데는 다 옛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성주에 있는 성주군 월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령이 120년도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끝으로 이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우리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